IELTS 기술 여러분 드디어 이제 종강이 거의 다가왔어요. 종강이 되게 다가왔어요. 이제 오늘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오늘 만약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근데 테스트 2가 좀 많아서 이제 오늘 완전히 안 되더라도 다음 시간까지는 해서 이제 꼭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볼 건데 자 여러분 그 페이지가 171페이지 흐름도 여러분 흐름도는 지난번에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이제 그 IELTS 시험에서 라이팅 시험에서 태스크 1과 2가 나온다. 근데 이제 태스크 1에서 그래프가 있고 그죠? 그래프 수치를 보는 게 있고 그리고 그림이 있는데 그림 중에서 하나가 흐름도였습니다. 그죠? 지도도 있고 흐름도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어떤 숫자 넘버를 이제 문자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림에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를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제 주어 동사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래서 이제 지도일 때는 뭐 지도에 나온 기호 같은 걸 우리가 영어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지금 흐름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어떤 절차가 나와요. 네,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거,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이런 그 물병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만들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커피나 물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절차를 보여주고, 그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한번 써보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하나 선생님이 실제로 미국에서 선생님 연수 받을 때, 비즈니스 연수 받을 때, 타겟 리스닝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스닝 이렇게 이제 여러분 어떻게 실제 리얼 라이프 리스닝 어떻게 늘리냐 이런 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에서 광고나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원어민들 속도로 얘기하면 어떻게 듣냐 이런 걸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유튜브에다가 how to 동영상을 많이 숙제로 내줬어. 이거 매주 했었어요. 매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감자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이제 여러분은 그냥 이제 리테일 마트에 가서 주스 25에서 감자칩을 사. 그럼 그냥 그 감자칩만 사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객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저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돈이 얼마나 들고 이런 걸 알아야 내가 컨트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해서 어떤 절차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리스닝을 들을 때 이렇게 뭔가 언어를 배울 때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나도 언젠간 내 사업을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나 선생님이. 그래서 how to 동영상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영어로 공부할 때 보면 되게 좋다는 얘기를 이 IELTS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다른 선생님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차를 설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이제 보면 여러분 흐름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씨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 밑에 다이어그램. 밑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여줍니다. 네.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지 네. 플라스틱과 유리와 종이를. 그렇죠. 이제 밑에 거 아는데. 자, 이 밑에 거는 그냥 클리셰로 그냥 맨날 나오는 거고 정보를 요약하는 거고 위에가 중요한 건데 너무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사이클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리사이클 하는 방법을 밑에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하나씩 설명하면 돼. 설명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나 여러분 대학원을 다닐 때 아니면 회사도 마찬가지고 아까 선생님 말했던 비즈니스 때 하우투가 중요하듯이 이런 걸 설명할 일이 여러분 선생님 장난감 때 반드시 있다. 그죠? 시험을 보는 법. 그죠?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법. 너무나 중요한 기숙사에 입관 신고하는 법 이런 거 다 이렇게 플로우를 여러분 나타내고 그걸 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재시 대피법 이런 것들 다 이런 절차를 설명하고 여러분이 그걸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언어의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쓰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 그림을 그냥 설명하면 끝이야 이건. 그래서 앞에 어차피 인트로 쓰고 토픽 쓰고 오버뷰 쓰고 이런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내용을 쓸 때 지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쉬워. 그냥 여기도 그냥 하나씩 쓰는 거야, 그냥 하나씩. 이거 쓰레기가 있다, 그리고 이걸 썼다, 이렇게 하고, 이거 콜렉션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죠. 태스크 1은 주어진 자료를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하고 배웠던 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내가 상식적으로 여기 이 그림을 설명할 만한 걸 쓰면, 우리가 마이너스는 안 받는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 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이게 흐름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흐름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포인트를 좀 적어줘요.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올 건데 이게 일단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순서.
그래서 여러분 뭐 firstly, secondly, 그리고 뭐 after, before 이런 표현들을 선생님 뒤에다 모아놨어요. 근데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거의 한 문장마다 써줘야 돼요. 그런 걸 안 써주면 이 플로우 차트는 감점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뭐 next 아니면 뭐 subsequently 뭐 이런 것들 쉬운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까지 골고루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다 적어주면 이거 쉽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뭐 이런 것도 봐줘야 돼요. 자, 이거를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디테일하게 적어야 돼요. 네,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물론 어떤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왔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지만 이걸 보고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트래쉬가 여기 있다, 뭐 쓰레기가 여기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쓰면 분량이 모자라. 이게 150자가 다 안 나와. 150자 이상 써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그냥 트래쉬라고 하면 너무 적으니까 트래쉬라고 하지 말고 이 밑에 뭐 such as를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아까 위에서 나온 플라스틱이나 글라스나 페이퍼 같은 걸 정확하게 언급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어떤 그 뭐 음식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도구도 다 설명을 해야 돼요. 도구. 그리고 모양 같은 것도 설명해야 돼, 모양. 그래서 이게 뭐 round shape이다, 아니면 square다, 아니면 rectangle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그래프 할 때 선생님이 remain the same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여러분 모를까봐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내가 그대로 멈춰있는 걸 써야 되나 이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다 여러분이 이거 내는 거 모르겠어? 다 알지만 내가 이 포인트를 모르면 야 이거 뭐 사각형이다, 뭐 큰 트럭이다, 뭐 이런 크다는 말을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단어를 분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디테일한 것들, 모양, 도구 같은 걸 좀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뭐 컴퓨터든 뭐 그 종이 시험이든 다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 같은 건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쓸 수 없어요.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하면, 세 번째 특징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수동태를 여러분 써야 돼요, 수동태. 수동태는 원래 좀 절차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네, 절차를 나타낼 때. 그리고 이제 수동태 이것도 적어보세요. 현재 시제. 수동태 현재 시제가 여러분 좀 플로우 차트 쓸 때 외워둬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동태부터 보면 수동태는 원래 절차를 나타낼 때 A가 끝나면 B다, B가 끝나면 C다 이런 거 할 때는 수동태를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법이나 학칙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이거 실제로 그 공식 IELTS 그래머 그 책에 나오는데 학생회장은 누구에 의해 뽑힌다. 뭐 그 스튜던트 유니언, 그러니까 학생에 의해 뽑히고 학생회는 또 일반 학생에 의해 뽑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설명할 때 수동태가 능동태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어떤 그 회사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 영어를 읽을 일이 있을 건데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수동태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이티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서 그런 거니까 절차를 설명할 때는 수동태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죠? 여기에 당연히 사람이 이 쓰레기를 주웠겠지. 근데 이걸 설명하라고 했더니 workers 이렇게 쓰면 안 돼. 주어로 workers가 들어가면 안 돼. workers 뭐 pick up some trash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trash is picked up 이렇게 써줘.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거 볼 거예요. 그리고 현재형은 적어주세요.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아니라 제네럴한 일반적인 설명을 할 때 현재형을 쓴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지금 뭐 시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 이런 설명을 해줄 때 일반적인 설명할 때 현재형으로 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근데 과거형을 막 여러분 갖다 쓰면 혼란스럽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풀면 돼요. 자, 다음 장 넘겨서 스텝 1 이건 이제 여러분 간단해요. 자, 빨리 한번 끝낼 수 있어. 자, 스텝 1 개요를 짜면서 바디를 몇 개로 쓸지를 결정해라. 자, 이게 나오죠. 그냥 밑에 보면 여러분 자, 이거는 너무 심플해. 자, 여기 보시면 자, 밑에 건 이건 캐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보면 자, 인트로는 토픽하고 오버뷰를 쓰는 건 똑같아요. 네, 똑같고 오버뷰도 지도처럼 지도가 우리 그때 선생님 말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발전하는 지도가 보통 나오기 때문에 오버뷰가 뭐 다른 거 뭐 세팅한다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선생님. 무조건 발전하는 것만 쓰면 되는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어차피 뭔가 만드는 절차, 뭐 변하는 절차, 뭐 이거 사용하는 절차,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절차를 설명해 준다, 그냥 소개해 준다, 이 정도만 쓰면 되지. 여기다가 여러분이 막 뭐 이 플로우 차트가 뭐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가지고 그래프처럼 막 이게 증가하는 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좀 캐치를 해주고, 그래서 오버뷰는 밑에 쌤이 이따 보여줄게요. 이제 뭐를 설명하는지. 근데 전체적인 요약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 네, 요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디는 여러분 여기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업을 듣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지만 플로우 차트는 실제로 이그제미너가 본인이 쓴 라이팅도 그냥 한 단락에 때려 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이거는 뭐 어차피 그냥 절차를 설명하는 거니까 뭐 쓰레기를 리사이클링 하든 뭐 파인애플을 뭐 공정 과정이나 바나나 칩을 만드는 과정이든 간에 그냥 그 절차가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내가 이걸 나누는 게 조금 더 어색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냥 이제 한 단락에 써주는 것을 이걸 추천하고, 아까 말했던 연결어는 안 빼먹으면 되겠어요. 그죠? 연결어 뭐 first, second, third 이런 것만 안 빼먹으면 돼요. 자, 됐고, 그리고 여러분 밑에 적어보세요. 컨클루전을 이제 여러분 이 플로우 차트에서는 이그제미너도 안 적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왜냐면 이게 오버뷰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컨클루전을 여기다 적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당연히 선생님 저번에 말한 것처럼 패러프레이징만 성공하면 무조건 점수를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적어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추천하는 단락 구성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다. 그래서 이건 이그제미너는 안 적는 거 많아요. 그리고 오버뷰 있다가 보면 너무 간단해. 패러프레이징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토픽이랑 오버뷰랑 좀 비슷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안 적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똑같아요. 이제 다른 테스트권하고 똑같아. 자, 보면 인트로에 여러분 토픽 문장을 써라. 이건 똑같죠? 그냥 토픽에 나와 있는 거 아까 이제 유지 씨가 해석한 거 그냥 패러프레이징 하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다음 장에 보면 요 단어는 좀 외워줘야 돼. 다이어그램이라는 단어 여러분 외워주세요. 이거 여러분 사전에 치면 도표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까 봤던 그 전 시간에 봤던 맵이나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그림들 있죠? 그런 거는 다이어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이라는 단어를 알면 패러프레이징이 되게 쉬운데, 이걸 단어를 모르면 이제 조금 이거 어떻게 플로우 차트 어떻게 바꾸지 마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단어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밑에 플로우 차트도 요거 하이픈하고 한 단어로도 쓴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여러분 요런 거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거 한 단어구나, 하이픈을 긋는구나 이런 것도 캐치해주고, 그 다음에 each picture 이것도 캐치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은근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각각의 어떤 사진은, 그 그림은 represent 뭔가 이제 그 표시 나타낸다, 표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테이지를, 어떤 하나의 단계를 표현한다 이런 것들도 좀 외워뒀다가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유지 정도면 지금 이제 뭐 내가 7이나 6점을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뭐 이런 것들도 좀 외웠다가 이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뒤에다 리사이클링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죠? 토픽은 그냥 쉽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이제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간단하다고 했던 오버뷰를 빼먹지 말라 스텝 3에 나오는데, 여러분 밑에 보시면, 자, 이거 한번 쳐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외워도 돼. 그냥 이거를 그냥 아예 그냥 이런 거 말고는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지금 유씨는 이제 1번 들면 안 되고 두 번째 거 외워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자, 볼까요 한번. 자, 이 simple process는, 이 간단한 프로세스, 여러분 동의 안 하겠지만 간단한 프로세스야, 이 정도면. 자, 근데 이것들은 보여준다. 뭘 보여줘요? 어떻게 이 주어 동사 하는지, 그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레기가 처리되는지, 그죠? How the trash is processed.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리고 밑에는 똑같은 건데, how 주어 동사나 how to 동사 원형이랑 똑같거든요. How to recycle trash.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자, 요거, 콤마 동그라미, 스타팅에 ing 동그라미. 그래서 콤마 찍고 분사구문으로 이게 스타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리사이클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명사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제 뭐 picking up trash 여기 요거 넣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ending with 뭘로 끝납니까? 마지막에 이제 뭐 producing some new products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new merchandis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시작해서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주면 요 정도가 좀 고득점 플로우 차트의 오버뷰라고 보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은 시험장 가면 이런 플로우 차트나 아니면 맵 같은 걸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쌤하고 이렇게 수업할 때도 보통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가 잘 나오니까 그래프를 연습하다가 시험장 딱 갔는데 플로우 차트가 딱 나오면 여러분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플로우 차트가 나오면 오히려 여러분 땡큐야. 여러분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가 나오면 답안이 거의 다 대동소이.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뭐 여기서 잘하게 쓰기도 어렵단 말이야. 일부러 막 어렵게 쓰기도 어려워. 이거는 선생님이 가서 써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지도나 플로우 차트가 시험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점수가 에세이로 결정난다고 보면 돼. 거의 비슷해. 여기는 그렇게 출제가 된 날은. 근데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앞에 유지 씨도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포인트를 알고 배우고 동의어를 막 5개씩 쓰는 사람하고 전혀 안 외우고 그냥 아니 포인트도 모르고 오버로드도 그냥 막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것만 무조건 써. 무슨 그래프가 나오든. 근데 그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배워서 내가 준비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엄청 차이 나거든. 답안 수준이.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 얘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 그냥 상식에 따라서 써도 비슷비슷해.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이제 배운 티를 내려면 빨리 1점이라도 받으려면 요런 디테일들을 잡아줘요. 이런 걸 전 안 틀려요. 전 이런 건 준비했어요.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잊지 말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스텝 4. 자, 바디의 절차와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해라.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선생님, 자, 여기 동그라미, 절차 동그라미, 순서 동그라미, 순서 같은 게 이제 디스코스 마커. 아까 이제 first, second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뒷장 넘기면 일단 절차부터. 절차는 어떻게 설명해요? 자, 여기 나왔죠? 자, 어떤 그 다음, 그 다음도 중요해. 그 다음이 이제 순서야. 그 다음에 물건이 처리된다. 이게 다야.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래프에 비하면 꿀이죠, 꿀. 그래서 여기 보면 next products are processed,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하기에 여기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부사를 넣어서 좀 더 특정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뒤에 전치사를 넣든 부사를 넣든 이건 추가는 가능해요. 부사를 넣든 아니면 뒤에 전치사를 넣든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넣어도 되고 그래서 좀 더 추가 설명은 가능하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순서를 나타내고 이 제품이 처리됐다. 순서를 나타내고 이 내용이 이렇게 이동됐다. 그렇게만 우리가 정리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대표적인 바디 문장을 봤으니까 그러면 이 단어에 뭐가 들어가? 프로덕 말고 딴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자, 얘도 여러분 이게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그 지도랑 똑같아. 지도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집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써야 돼. 그런 경우가 있어, 지도에. 그러니까 적어주는 것도 많지만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거. 예를 들면 베트남 쌀국수를 만드는 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나올 때 베트남 쌀국수, 그러니까 베트남 이런 거는 다 적어줘, 거기다. 이게 용어가 뭐다, 이런 거는. 근데 예를 들면 가위나 아니면 여러분 그 냄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안 적어줘. 여러분이 알아서 적어야 돼. 끌이다 이런 거 안 알려줘. 아까도 쓰레기 줍다 이런 거 있죠. 안 알려줘. 여러분이 적어야 돼.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플로우 차트는 그래서 아마 선생님 생각엔 선생님 연수 받을 때도 교수님이 이런 하우투 영상을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본 단어를 좀 체크를 하라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시가 영어로 트레이가 뭔지 그죠? 라운드가 둥그라다는 건지 스퀘어가 네모나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아도 적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탈 우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것도 어떤 그 제품이 만들어져 있는 그 원료 있죠. 이거 적으세요. 이거.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그거는 리사이클링이었으니까 플라스틱 이런 거 그냥 쓰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가위 같은 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가위가 메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쓰는 게 유효한 포인트야. 거기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기본 동사들도 붙이다, 링크 연결시키다, 컨버트 전환하다, 인스톨 설치하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동사들은 그 문제에는 안 적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동사,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모르겠으면 그냥 utensil 아니면 어떤 equipment 이렇게 해서 machine 이렇게 하면 가면 되거든요. 얘는 바꿀 수가 없어.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러 기출을 좀 보면서 선생님 사이트에 가서 보든지 기출을 보면서 아니면 캠브리지 문제에 나와 있는 플로우를 보면서 어떤 단어를 내가 써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어떤 주제별로 선생님이 이렇게 좀 몇 개 써봤어요. 몇 개 써봤는데 여러분이 요거는 좀 시간 날 때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런 거는 내가 모르겠다. 이런 건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해주면 좋은데 선생님은 여기서는 이제 수업 때는 요것만 좀 해줄게요. 이 옆에 주제를 보면서 좀 기출로 대충 어떤 플로우 차트가 나왔는지를 좀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제 공예 제품 제작 이거 보면 여러분 자 이거 적으세요. 도자기가 잘 나와요. 도자기를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가지고 이거 시험 푼 사람도 있을 거야. 이거 영상 보는 사람 중에. 근데 흙으로 퍼서
그거를 이제 굳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아시아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가마에다가 막 태워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그 과정이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설명을 하고 아까 그 리사이클 그것처럼 그 도자기 만드는 과정이 나왔고 공예품 제작할 때 뭐 이런 거 뭐 제품 같은 거, 그죠? 물건 같은 거 만들 때도 그 어떤 그 여러분 뭐 시멘트 뭐 이런 거 있죠? 시멘트 공정 과정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밑에 뭐 화학약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어떤 뭐 건축 재료를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나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캐치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나왔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식품도 아주 잘 나와요. 파인애플 한번 나왔어요. 파인애플 그 파인애플 이거 그 공정 과정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저거 있죠. 여러 가지 뭐 그 라면 같은 거 이제 누들 인스턴트 누들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 나왔고 여러 바나나 칩도 나왔고 여러 이제 그런 것들 식품 가공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넘겨볼까요? 네. 화학 처리 발전 여러분 이 발전 별표 발전 뭐 조력 발전 이런 거 잘 좋아해 얘네들이. 그리고 그런 것도 나온 적 있어요. 이렇게 그 집이 이렇게 호주에 집이 있는데 호주는 이제 청정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하수로 정화를 해서 내가 다시 집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화 시설 이런 게 나온 적도 있어요. 네, 정화 시설 화학 처리죠 이것도.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밑에서 막 정화를 해가지고 집에서 쓰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지열 발전 이런 거, 온천처럼 이렇게 따뜻한 그 열기를 이용해서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풀고 싶지가 않죠, 그냥 설명만 들어도. 근데 아무튼 여러분 막상 근데 물론 당연히 처음에 이 빗물바지 정화시설을 본 사람은 당연히 시험을 포기하고 싶었겠지. 근데 하지만 그거를 아무리 그렇게 어렵게 나와도 하나씩 설명하면 하나씩 뭐 비가 떨어진다, 그죠? 여기서 비가 이 관을 타고 흐른다. 근데 이제 그때 그 관을 타고 흐른다 할 때 그 관이 이게 나와야 돼, 관이. 이해되겠죠, 그죠? 파이프가 나와야 돼, 파이프가, 그죠?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면 이제 하다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연습을 또 하면 된다. 그렇게 가지고 마지막에 자 생물이나 곤충.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별표. 그 드래곤플라이 무슨 뜻이죠?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저번에 스타벅스 앞에 서 있는데 잠자리가 서한테 돌진하는데 아무튼 그 드래곤플라이. 근데 아무튼 팔이죠 기본적으로. 만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드래곤플라이인데 그 드래곤플라이가 이제 생애 주기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리고 뭐 개구리 단골 주제고요. 개구리나 아니면 뭐 나비 이런 거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별표 하나 써주세요. 이건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아까 선생님 그랬죠? 대부분의 절차는 수동태로 설명해. 근데 눈, 코, 입이 달린 친구들은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 적어놔요. 능동태. 그래서 여러분 뭐 드래곤플라이든 아니면 뭐 연어 있죠. 연어도 나온 적 있어요. 연어, 셀몬 이런 것도 눈, 코, 입이 달린 친구는 원어민들은 보통 수동태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수영해서 갔다 이렇게 써야지 뭐 수영을 당했다 뭐 이런 거 너무 이상해. 곤충도 마찬가지고 뭐 벌이 그냥 뭐 날아가서 꿀을 구해왔다 이렇게 해야지 뭐 벌이 날아가서 당했다 막 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제 요 생물이나 요 셀몬 막 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어떤 이제 능동태로 써준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뭐 기어갔다, 앞으로 갔다, 뭐 먹이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 다음 패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다음 있죠. 맨 앞에 적혀있던 그 다음 요 부분을 형광펜 쳐주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꺾은선 그래프의 인크리스 디크리스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인크리스 디크리스 못 외우는데 바 차트랑 꺾은선이 갑자기 막 6.5 나오기 어렵다 그랬죠? 얘도 똑같아. 백지에 대고 선생님이 자 여기 특히 이 중간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 그 다음은 다 외워야 돼요. 그 이후에 있죠 이거 다 외워야 돼 다.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이제 딱 했을 때 그 이후에가 영어로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5개가 6개 안 나오면 여기 뭐 세컨드까지 포함해서 이런 게 안 나오면 그 플로우 차트 썼을 때는 여러분 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감점을 당하니까 이제 그것만 좀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암기해 줘야 된다. 이거는 암기 부탁드리고
되고, 그 다음에 끝났어. 자, 스텝 5. 여러분, 자, 컨클루전은 안 적는 경우가 많다. 자, 이건 안 적어도 된다. 근데 여러분이 뭐 굳이, 나는, 비슷한 표현이어도 적겠다 해도, 말리진 않는다. 네, 그걸로 감점은 안 나간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in summary라도 두 단어라도 여러분 그 득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분량이 마지막에 뭐, 150자다, 조금, 145자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컨클루전이 좀, 안 적었다, 아직. 그러면 이걸 적어서 이제 150자 넘기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어요. 근데 안 적어도 된다. 이것만. 근데 앞에 거는 여러분 웬만하면 정리해주고, 앞에 거 오버뷰가 복잡한 것들은 패러프레이징 하는 게 나아. 그냥, 그죠? 근데 얘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자, 끝났어. 자, 스텝 6는 계속 끝난다는데 안 끝나죠. 자, 근데 아무튼 글을 최종 점검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현재 시제랑 수동태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네. 그거는 좀 요거는 많이 이거 만약에 안 지키잖아요. 4번을 안 지키면 그냥 거의 다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4번은 문법적으로도 너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텝 7 템플릿 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필요한 표현을 좀 뽑아서 앞쪽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알려줬지만 요거 읽다 보면 선생님 말한 대로 진짜 원어민도 다이어그램으로 쓰는구나. 그래서 그냥 막 던진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 뭐 메인 스테이지 같은 것도 몇 개인지를 설명해 줄 수도 있구나. 그럼 내가 분량 채울 때 개수 세가지고 이렇게 세보니까 10개다. 그럼 나는 there are 10 main stages 이런 거 한 문장씩 넣어줘도 그게 이제 조금씩 여러분 분량을 늘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다 over를 써서 이거랑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괜찮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템플릿은 빈칸만 넣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원어민스러운 표현들만 좀 뽑아먹는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원페이지 요약 나왔는데, 여러분, 자, 그 180페이지 한번 볼까? 네. 근데 지금 그 오전반에 수업하는 분도 그렇고, 이제 막 이렇게 대형 학원에서 이제 듣다가, 선생님한테 이제 그 학원을 막 몇 달 다녔는데, 스피킹 라이팅은 뭐 도대체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 해서 선생님한테 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그렇게 큰 학원을 갔는데 뭐가 이렇게 답답했냐. 근데 선생님도 파고다에서 수업했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1대1 때 해주는 것처럼 일일이 다 여러분을 연습시켜주고 봐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냥 다 템플릿을 외우라고 한단 말이야. 템플릿을 외우고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씩만 해석을 해보고 영작을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이런 거 틀렸다 한 다음에 집에 가서 그냥 다 외우라고 한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렇게 한다고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쓸 수 있겠어? 250자를? 그냥 그것만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회의감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학원을 2달이나 다녔는데 이제 에세이를 나는 여러분이 어떤 시험 일자를 잡을 때는 막 아까처럼 막 선생님 4주 뒤에 봐야 돼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정 급해 죽겠는데 이제 학원에서는 제대로 이제 통으로 쓰는 법을 안 알려주니까 이런 게 막 답답한가 봐. 그래서 오신 분이 많은데 저 빈칸을 채워 넣는 거는 많은 문법 지식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늘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문제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아까도 기출문제 줬지만 그래프나 뭐 이런 뭐 에세이나 뭐든 간에 다 이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안다면 뭐 그 템플릿을 외울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지도가 나오는 걸 알아도 무슨 지도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템플릿을 넣을 때는 그런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이제 그 하는 선생님들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선생님도 예전에 학원에서 수업할 때 느꼈고 근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학원에 왔어. 그럼 여러분 다 프로피셔스 레벨이 다르단 말이야. 그 밴드 4점도 5점도 다 같은 수업을 듣는단 말이야. 5점, 6점도 다 유씨도 같은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런 거지. 백지로 쓸 거면 템플릿을 외워서 내라는 거야. 그게 5는 나오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야. 유지씨 레벨에서는 이제 내가 선생님 저 한 5.5에서 6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6.5랑 7을 가고 싶어요. 이럴 때는 전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템플릿은 그냥 아까처럼 그냥 표현 뭐 이렇게 based on the data provided 뭐 이런 거 쓰는 건데 활용하라는 거지. 뭐 아까 그 플로우 차트에서도 뭐 followed by나 아니면 뭐 there are 뭐 main stages 뭐 이런 거를 그냥 하나씩 그냥 첨언을 하라는 거지.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 빈칸 뚫는 걸 외워가지고 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1초 만에 인트로만 읽고도 외운 답안인지 알아. 이게 재밌나봐. 여러분도 한국말 템플릿 뚫어서 누가 외국인이 쓰면 바로 알아챌 거야. 잠깐만 상상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에세이 쓰는데 뭐 그냥 딱 시작하자마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출산 문제는 문제가 됐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것은 뭐 뒤에 문법 다 틀려있고 이러면 이게 동서 보고 외웠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똑같아. 원어민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읽으면 테크놀로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다 인트로엔 다 땡스 투 테크놀로지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템플릿을 외우는 게 태스크 1도 템플릿은 백지로 쓸까요? 템플릿 외울까요? 그러면 템플릿 외워서 하세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저 어느 정도 영작은 되는데 그러면 템플릿을 하려고 길을 써야 되나요? 제 시간을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쓰는 게 낫나요? 후자가 훨씬 높게 나온다. 내가 장담한다. 그죠? IELTS는 리얼 라이프 태스크랑 관련이 없는 시험은 안 낸다. 채점 기준도 다 전부 다 실제 생활에서 이그제미너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높은 점수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오케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라이팅하고 IELTS 라이팅하고는 거의 선생님 생각엔 거의 그 위화감이 없어. 거의 중간에 거의 매력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잠깐 정리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태스크 2 나갈 건데, 자, 태스크 1 홈페이지 한번 요약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시험지를 시험장에서 오픈했어. 오픈하면 이제 그래프 아니면 그림이야. 아까 우리 봤듯이. 근데 이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프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걸 선생님 정리를 하는 거야. 봐봐요. 파이 차트거나 아니면 바 차트야, 처음에. 근데 만약에 파이 차트야. 그럼 핵심은 뭐라고요? 동사는 주로 차지하다. 그죠? account, for, hold, 아니면 make up, 아니면 take, 그죠?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고, 그냥 bar 차트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bar 차트가 나왔다. 그러면 밑에 보면, X축을 잘 봐야 된다고 했지? 근데 X축을 봤는데, 시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이제 요거의 Y축을 또 봐야 돼. 시간이 안 나오면. 근데 시간이 나와. X축에 시간이 나와. 그럼 얘는, 이 옆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은, 꺾은선 그래프와 동일한 포인트야. 네, 동일한 포인트고 시간이 나오면 뭐가 핵심이 됐죠? 시간간의 변화. 그죠? 그럼 밑에 보시면 핵심이 증감이 핵심이다. 그죠? 요거 둘 다 증감이 핵심이야. 그리고 increase, decrease의 동의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이 올라가나 떨어지나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자 바차트에서 만약에 오픈했는데 X축에 시간이 없다.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밑에 코리아, USA, 차이나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이런 것들 Y축 한번 또 맞춰볼까요? Y축에 퍼센트가 나온 거랑 없는 거. Y축에 퍼센트 있죠? 근데 X축에 시간이 없는데 Y축에 퍼센트가 있다? 그럼 이건 거의 원 그래프랑 똑같아. 네, 이해되죠? 거의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 여러분 문제 봐봐. 여기 원 그래프에 어카운트 4를 쓰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어카운트 4를 안 쓰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코리아가 몇 퍼센트를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바 차트인데, X축에 시간이 없는데, 만약에 Y축에 그냥 숫자가 나왔다. 여기 달러 표시 있죠? 달러든, 여기 학생 수든,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막대 그래프의 포인트는 랭킹이다. 랭킹 동그라미. 그래서 랭킹. 뭐가 1등이다. 한국이 제일 많이 수출을 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제일 그 다음으로 수출했다. 이런 것만 적어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떤 항목이 몇 등인가를 써주면 돼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돌아가서 맨 위로 올라서 여기 그림으로 보면 그림을 다이어그램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플로우 차트 아니면 맵인데 우리 맵부터 봤으니까 맵 보면 이제 89년 그러니까 1889년부터 2023년까지 요 시대 변화가 나온다. 그죠? 근데 그때 핵심 포인트는 장소와 변화. 그죠? 요 왼쪽 그래프에서는 왼쪽 지도에서는 장소가 어디인지 말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하면 된다. 그리고 수동태나 과거 시제를 써주는 거. 보통 지도는 과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수동태는 위치에 있다 이런 거 쓸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 핵심 포인트가 순서를 연결할 때 쓴다. 그래서 순서 연결하고 first, second 우리가 방금 했으니까 이건 이런 것들 써주면 되고 수동태나 현재 시제 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다 틀리면 거의 그래머는 4라고 보면 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구체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다 디어블을 했어요, 앞쪽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 좀 전체 정리할 때,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정리할 때, 선생님 포인트랑 되게 잘 정리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이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야. 선생님이 수년간의 여러분 그래프를 분석을 해주면서, 선생님이 그 연결고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이 표는 좀 옆에 펴놓고, 꼼꼼하게 여러분 보면서 하면, 꼭 진짜 IELTS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논문을 쓰든, 어디 학교에 있든, 어디 회사에서 일을 하든, 이런 그래프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181페이지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 있어요. 여기 드디어 테스트 2 왔어.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자 이거 마지막이에요. 그죠?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네.